자, 그러면 단어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자, 먼저 비아오루라는 단어가 나와요. 비아오루. 자, 이 비아오루라는 거는 인제 비아오 같은 경우는 인제 우리가 표현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. 표하다라는 뜻인데 뭔가 인제 표시를 한다는 얘기예요. 뭔가 인제 뭐 예를 표하다, 뭐 경의를 표하다, 아니면 놀라움을 표하다.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떤 그런 인제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인제 표하는 걸 표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. 그게 인제 비하어고, 그다음 루라는 거는 뜻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원래 인제 루 같은 경우는 인제 세다라는 뜻이 있어요. 세다라는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인제 원래는 안에 있어야 될 게 루 밖으로 새어나오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죠. 그러니까 한마디로 원래 이 수도관이란 게 있으면 물은 그 안에 머물면서 흘러야 되는 건데 그게 샌다는 얘기예요. 그게 인제 루가 되는 거죠. 어 그래서 이 비아오루라는 단어는 그 의미들이 합쳐져서 동사로 사용을 하고 나타내다, 드러나다라는 뜻으로 사용을 합니다. 그 원래는 안에 있어야 되는 건데 이게 겉으로 드러난다는 얘기예요. 그래서 이 단어들을 좀 풀어서 봤을 때는 '나타내다.'라는 뜻보다는 '드러나다.'라는 뜻이 쪼끔 더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'적합하지 않나.'라는 생각을 해요. 그래서 비아루라는 단어는 드러나다, 나타내다라는 뜻이라는 거. 그다음 터요라는 단어가 나오죠. 터요. 자, 이 터요 같은 경우는 인제 요 있다란 뜻이지만 있다라는 뜻은 어떤 의미를 나타내느냐? 존재하다라는 뜻을 나타내요. 존재하다. 그러니까 한마디로 존재의 유무를 이야기를 할 때 요를 사용을 하죠. 그리고 특별하다라는 얘기예요. 특별하다. 그죠? 그래서 터요라는 건 특별한 존재를 이야기를 합니다. 특별한 존재. 그래서 이 터요라는 단어의 뜻은 특유하다라는 뜻을 사용을 해요. 특유하다. 한자를 그대로 읽으면 특유하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고, 자, 이걸 좀 더 평상시에 뭐 좀 흔히 볼 수 있는 표현으로 바꾸면 고유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. 그러니까 한마디로 뭔가 이거는 그 특정적인 존재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. 뭔가 그 예를 들면은 인제 뭐 이 문장을 예를 들어 봅시다. 少女 特有的 期待라고 했어요. 그러면은 이거는 그 앞에 대상이 앞에 있죠. 少女 소녀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. 나이가 어린 여성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. 그 어린 소녀들의 特有 특유의 고유의 期待 기대라는 표현이 되겠죠. 그러니까 한마디로 소녀들만이 가질 수 있는 뭐 어떤 그런 뭐 감정이라든지 뭐 그런 생각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인제 이야기를 할 때 이 트요라는 표현을 사용을 한 거예요. 중요한 거는 이 단어의 뜻은 특유하다, 고유하다라는 뜻이라는 거. 뭐 요 정도로만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. 뭐 그렇게 막 어려운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는 아니기 때문에. 그다음 위즐이라는 단어가 나와요. 요거 같은 경우는 한자를 그대로 읽으면 인제 예지가 되겠죠, 예지. 우리 뭐 예지력이라든지 뭔가 미래를 미리 알 수 있는 것들이 인제 예지라고 하죠. 그래서 약간 판타지적인 의미라고 볼 수 있는데, 자, 이 위즐 같은 경우는 한자를 읽으면 예지지만 그 예지력 뭐 이런 거랑은 별 관계가 없고 어떤 뜻으로 사용을 하냐면 예견하다라는 뜻으로 사용을 해요. 음. 그 예지랑 우리나라 말에서 이 예지와 예견은
분명히 의미가 구분이 되죠. 예지라는 거는 그 예상을 해서 안다는 얘기예요. 하지만 예견이라는 건 예상을 해서 어떤 의견을 나타낸다는 얘기죠. 그래서 이 예지랑 예견은 우리나라 말로 봤을 땐 충분히 구분을 할 수 있는 표현이에요. 그리고 여기서 위줄이라는 단어는 예견을 하는 거예요. 예견. 미래를 솔직히 알 수 있다면 굉장히 편하겠죠. 하지만 사람은 사람의 능력이 거기까지는 미치질 못하죠. 어떻게 예견 미래를 알 수 있겠습니까? 그냥 예측을 하는 거죠. 그냥 의견을 만들 수는 있지만 그걸 알 수는 없다. 그래서 이 위줄이라는 표현을 평상시에 사용을 한다라는 건 예견하다라는 뜻으로 사용을 한다라는 거. 한자를 그대로 읽어서 예지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쪼끔 부적절한 사용법이 될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이 위줄 예지하다라고 사용을 한자를 쓰지만 뜻은 예견하다라는 거 그거 꼭 주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랄게요. 그다음未来라는 단어가 나와요. 요거 같은 경우는 뭐 간단하죠. 안일 미자 그리고 来오다란 뜻이죠. 아직 오지 않은 이게 인제 보통 우리가 그냥 단어를 그냥 미래라는 단어를 그냥 시간을 기준으로 현재가 있고 과거가 있고 미래가 있죠. 그러면 이 미래라는 단어를 아직 오지 않은 걸 인제 시간을 미래라고 한다는 건 알지만 이 미래를 왜 미래라고 하는지는 모를 수도 있어요. 한자를 쓰는 한자어기 때문에 굳이 이걸 누가 "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시간을 미래라고 한다."라고 굳이 뭐 그렇게까지 기억을 할 필요는 없으니까 주의를 하진 않지만 어 단어가 나왔으니까 한자를 보시면 웨이 아니란 얘기가 되겠죠. 아닐 미자니까. 라이 아직 오지 않았다. 그래서 이 단어를 미래라고 사용을 한다라는 거. 요거는 뭐 간단한 거 그냥 한번 설명을 드려 봤습니다. 자 뭐 단어는 뭐 요 정도로 보도록 하고 문장 보도록 할게요. 자, 他所表露的那份少女特有的期待. 자, 그녀에게서 이제 여기서 그녀는 CC를 얘기를 하는 거죠. 그녀에게서 所表露的 이제 여기서 수어 같은 경우는 인제 表露를 인제 좀 강조를 하는 거예요. 그녀에게서 드러난 모든 뭐 그런 의미가 되는데 굳이 이거는 뭐 해석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. 그리고 이 문장에서 안 들어가도 상관이 없어요. 그래서 인제 해석에서는 보통 굳이 집어넣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그녀에게서 드러난 那份少女特有的期待 소녀 특유의 기대는 이 되겠죠. 드러난 소녀 특유의 기대감이 여기서 인제 소녀 특유의 그 기대감이라는 거는 그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그 존재하지 않는 그 케이크를 준 남성에 대한 기대감이 얘기를 하는 거겠죠. 언젠가는 이 사람이 다시 나에게 어떤 표현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더 다시 찾아온다든지 뭐 그런 기대감을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. 그 기대감이 让我深深地感动 나로 하여금 深深地 깊이 감동하게 했다 그런 얘기예요. 이건 저는 솔직히 좀 이해가 안 돼요. 그러니까 뭐 단어가 문장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이 주인공의 심정이 이해가 안 갑니다.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어쨌든 기대감이 나를 깊이
감동시켰다. 앞에 랑이 붙어 있으니까 사역이죠. 감동을 시킨 거예요. 그 어떻게 보면 주인공도 굉장히 심보가 좀 이상한 사람이죠. 어 애초에 시작이 지가 제대로 진실을 전달을 못해서 그렇게 된 건데 거기에 나중에 지가 감동을 받았다고 하면 약간 주인공도 캐릭터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. 뭐 어쨌든 뭐 본문 내용이니까. 그래서 어쨌든 지금 감동을 받았대요, 주인공은. 그래서 我终于什么都没有说. 그래서 나는 자, 终于 여기서 인제 핵심 단어는 终于가 되는데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 핵심 단어란 얘기예요. 이 문장 의미에서 핵심이 아니라. 자, 이 终이라는 단어는 원래 어떤 의미가 있냐면 드디어 그리고 결국이라는 뜻이 있어요. 하지만 이 두 가지의 의미는 분명히 의미적으로 차이가 있죠. 드디어라는 의미는 뭔가 기대하던 뭔가를 인제 기대하고 있었던 결과가 드러난 걸 이야기를 할 때 드디어라는 뜻으로 사용을 하는 거고, 결국 같은 경우는 뭐 어떤 기대하지 않았던 뭐 기대했던 간에 드디어 결국에 끝이 됐다. 뭐 혹은 결국에 뭐 결과가 나왔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는 거죠.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드디어라는 뜻은 우리나라 말로 드디어라는 뜻은 기대를 하던 것에 인제 중점을 둔 거고, 결국이라는 건 그냥 결과를 만들어냈다라는 거에 인제 중점을 뒀다고 볼 수가 있어요. 이 문장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인제 쫑이를 결국이라는 뜻으로 사용을 합니다. 왜? 본인이 기대를 했던 거는 CC한테 이야기를 계속 하려고 했으니까. 근데 그걸 만약에 이야기를 했다면 여기선 쫑이는 드디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. 근데 문장을 보시면 什么都没有说. 결국엔 뭐 아무 말도 못 했단 얘기예요. 이거는 기대하던 결과가 아니죠. 그래서 여기서 쫑이는 결국이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. 그래서 나는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. 아무것도 말하지 못했다. 결국엔 말을 안 했단 얘기죠. 결국엔 말을 못했단 얘기예요. 继续将错就错. 이 표현 같은 경우는 앞에서도 나왔었죠. 将错就错. 그냥 틀린 거면 그냥 틀린 대로 흘러가게 놔두자. 라고 인제 나왔던 거죠. 결국에는 이 주인공의 이런 말 같지도 않은 태도 때문에 일이 여기까지 온 거죠, 상황이. 그러니까 앞에 초반에도 이 찌양추어 찌우추어라는 표현이 나왔었죠. 그래서 아무 말도 못 하고 그냥 계속 찌쉬 계속 틀린 대로 놔두었다 그런 얘기죠. 이제 해석을 하면 좀 정확하게 더 해석을 할 거면 계속 그냥 틀린 걸 알면서도 그대로 놔두었다라고 해석을 하면 되는데 뭐 다 의미는 아니까 그냥 틀린 대로 놔두었다라고 인제 해석을 했습니다. 让他带着这场甜蜜的梦上了飞机. 자, 여기서 인제 이 부분부터는 주인공이 그냥 본인 스스로 그거를 합당화시키기 위해서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. 자, 그녀는 带着. 이제 여기서 인제 그녀가 带着 가져가기를, 한마디로 가져간다는 얘기예요. 뭐를? 这场甜蜜的梦. 이 달콤한 꿈을 가지고 上了飞机. 비행을 인제
하게 하다 그런 얘기인데 제가 요걸 인제 좀 의역을 해서 들어가 보면 그녀가 이 달콤한 꿈을 품은 채 뭐 가진 채라고 할 수 있겠죠. 여기서 인제 따이죠가 인제 그렇게 해석이 돼요. 가진 채 뭐 아니면 품은 채라고 인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. 일단 뒤에 인제 꿈이라는 뜻이 나왔으니까 이 꿈을 기준으로 인제 해석을 하면 됩니다. 그래서 가진 채上了飞机 비행기를 타고 飞向不可预知的未来. 자, 不可라면 인제 不可라는 단어는 인제 어떤 의미냐면 뭐뭐 할 수 있도록이라는 의미로 인제 해석이 되는 거예요. 未知的未来 한마디로 알 수 없는 미래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. 알 수 없는 미래.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서는 未知이라는 건 인제 예견하다라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서는 앞에 不可가 붙었기 때문에 알 수 없다가 되는 거예요. 飞向不可预知的未来. 알 수 없는 미래. 앞에서 인제 제가 뭐뭐 할 수 있도록이라는 표현은 문장 전체적인 내용에 해당되는 거고 不可는 뭐뭐 할 수 없다라는 뜻이죠. 불가능하다라는 뜻이에요. 그래서 不可预知 예견할 수 없는 미래가 되는 거죠.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알 수 없는 미래로 飞翔 향해서 날아가다 그런 얘기죠. 미래로 날아가도록 뭐 날아가도록 뭐 빈다 뭐 그런 얘기죠. 자, 여기 인제 오늘 나온 내용입니다. 어떻게 보면 이 뒷문장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인공이 결국엔 지 편하자고 이렇게 한 거죠. 끝까지 제대로 된 사실을 이야기를 해 주진 않고 이게 그냥 '시시를 위하는 거다.'라고 자기 위안을 하기 위해서 요렇게 써 놓은 거죠. 어떻게 보면 좀 글쎄요. 이걸 어떤 감성으로 봐야 될진 모르겠지만 제 입장에서 봤을 땐 말 같지도 않은 핑계를 대고 있는 거죠, 어떻게 보면 주인공이. 이 주인공의 그때 그 쪼금이라도 만약에 그 친구들이랑 파티를 했으면 CC랑 둘만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었을 텐데 결국에는 이 말을 안 하고 CC를 혼자서 고민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게끔 만들어 놓고선 인제 와서 그녀에게 뭐 달콤한 꿈이니 뭐 비행기를 타고 뭐 알 수 없는 미래로 날아가라느니 뭐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. 솔직히 본문에 인제 좀 중요한 단어들도 있고 잘 봐둘 필요 있는 단어들도 있지만 내용 자체는 그렇게 마음에 드는 내용은 아니네요. 저 어쨌든 죄송합니다. 너무 몰입을 해 가지고. 어쨌든 요게 인제 오늘 나온 내용이고 문장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보도록 할게요. 이거 보다 보니 또 열 받네. 자, 어쨌든 자, 그녀에게서 所表露的 드러난 모든 那份少女特有的期待 그 소녀 특유의 그 기대감이 让我深深地感动 나로 하여금 깊이 감동하게 했다. 我终于 나는 결국 什么都没有说 아무것도 말하지 못했다. 제가 이제 해석을 할 땐 말하지 못했다라고 했는데 솔직히 말하지 않았다라고 해석하고 싶네요. 지가 안 한 거지 못한 게 아니라.
또 빡치네. 자 어쨌든 자 그래서 继续 将错 지우错 계속 그냥 틀린 대로 놔둔 거죠. 그냥 될 대로 되라. 틀린 대로 놔둔 거예요. 让他带着这场甜蜜的梦上了飞机，飞向不可预知的未来. 자 그래서 그녀가 따이죠. 품은 채 무엇을? 이 달콤한 꿈을 품은 채 샹러 페이지 비행기를 타고 飞向 날아가게 어디로? 不可预知的未来 미래를 알 수 없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알 수 없는 미래로 날아가도록 그냥 틀린 대로 놔두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. 쪼금 이게 이 문장 순서들을 있는 그대로 인제 제가 직역을 해서 순서대로 이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쪼끔 이게 마무리가 안 되는 느낌이 있어요, 이 문장 같은 경우는. 그럴 경우에는 요 뒤에 "틀린 대로 놔두었다." 요게 결국엔 결과죠. 이 문장에서 이 "틀린 대로 그냥 놔뒀다."라는 사실이 결과입니다. 그래서 요거를 제일 마지막에 해석을 해서 이 뒤로 갖다 붙이면 되겠죠. 그래서 그녀가 이 달콤한 꿈을 가진 채 비행기를 타고 알 수 없는 미래로 날아가도록 그냥 계속 틀린 대로 놔두었다. 뭐 요런 식으로 인제 해석을 해도 문제는 없겠죠.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좀 더 자연스러울 수는 있겠네요. 자 어쨌든 오늘 나온 문장 이렇게 한번 쭉 봤고 문장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녀에게서 드러난 소녀 특유의 기대감이 나를 깊이 감동시켰다. 나는 결국 아무것도 말하지 못했다. 까지 읽도록 할게요. 她所表露的那份少女特有的期待，让我深深的感动。我终于什么都没有说。她所表露的那份少女特有的期待，让我深深的感动。我终于什么都没有说。 계속 틀린 대로 놔두었다. 왜? 그녀가 이 달콤한 꿈을 가진 채 비행기를 타고 알 수 없는 미래로 날아가도록. 继续将错就错，让他带着这场甜蜜的梦上了飞机，飞向不可预知的未来。继续将错就错，让他带着这场甜蜜的梦上了飞机，飞向不可预知的未来。 네, 오늘 중국어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